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형입니다. 오늘 영화 보고 왔습니다. 바이러스. 지금부터 스포일러가 약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솔직한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으로 배두나 씨, 김윤석 씨 이 투탑으로 보면 되는데, 장기하 씨가 생각보다 좀 비중이 많아요. 예, 굉장히 비중이 많은 역할로 거의 주연급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런 분들도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김희원 씨, 그리고 손석구 씨, 오영경 씨, 문성근 씨, 그리고 염혜란 씨까지 굉장히 좀 빵빵한 배우들.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 영화 생각보다 제작비가 진짜 많이 들었겠다. 왜냐면 진짜 그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나오니까 출연료만 해도 뭐 어마무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독님은 강이관 감독님인데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고, 기본 시놉시스 말씀드릴게요. 연애세포 소멸 직전 내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기력도 의욕도 연애세포도 바닥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번역가 텍선. 텍선이 배두나 씨입니다. 첫 만남에 청혼까지 하는 모쏠 연구원 수필. 손석구 씨는 특별 출연으로 여기 나오고 계세요. 엉망진창 소개팅 다음날 갑자기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물든다. 괜스레 웃음이 나고 거들떠보지 않던 화려한 원피스에 눈이 가고 매일같이 울리는 동창 연우의 영업용 단체 문자도 그저 사랑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자신이 치사율 100%의 톡소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유일하게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연구원 이균, 김윤석 씨, 김윤석 씨가 맡은 이균 박사, 이균 박사와 만난 텍서는 모든 변화가 바이러스의 증상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기치 못한 여정을 시작하는 데까지가 시놉시스입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거, 이 영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중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재밌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재미없는 건 아닌데 중간중간 조금 루즈한 느낌? 네, 우선 첫 번째로 이 영화가 98분이에요. 그러니까 100분 정도가 되면 1시간 40분인데 초중반에 이제 텍선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막 이제 우당탕탕 하는 거 초중반까지 쭉 가요. 한 40분, 50분까지 쭉 가는데 그 뒤에가 진짜 루즈예요. 그러니까 그 뭐 병을 고치고 막 도망 다니고 연구소와 연구원의 막 암투 막 이제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들이 보여질 때 그게 굉장히 루즈하게 느껴지고, 에두나라는 그 배우의 정말 통통 튀고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건 완전 대성공. 영화 1시간 40분 동안 그 배두나라는 배우의 정말 톡톡 튀고 막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매력,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그건 정말 완전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영화를 굳이 극장 가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굉장히 루즈했어요. 그리고 이게 2019년에 촬영이 됐대요. 2019년에 촬영을 마쳤고 이제 2020년에 개봉을 했어야 되는데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이제 창궐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개봉을 못한 거야. 마케팅은 막 그 바이러스라는 제목을 마치 반전시킬 것처럼 핑크핑크하고 러블리하고 막 그런 막 통통 튀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 같은 느낌을 보여주면서 막상 영화로 딱 들어가면은 초반에는 그런 분위기를 잠깐 보여주고 후반에 넘어가면 되게 진지해지거든요. 이 사랑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막 주변 사람들이 피해받고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싶은 박사,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돈을 벌고 싶은 연구소, 막 그렇게 서로 막 대립하고, 그 영화가 되게 진지해져요, 후반에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보는 동안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 영화가 조금 갈피를 못 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청춘 극한기라는 원작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원작을 각색해가지고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건데, 영화에서 가장 이제 헷갈려지는 장면들이 뭐냐면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도파민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좋아하는 감정이 느껴져. 근데 이 사람한테는 좋아하는 감정이 느껴졌다가 없어지고, 이 사람한테는 지속되고, 이 사람한테는 없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물론 바이러스니까 그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그런 말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기준이 없어. 이 텍선의 감정선에 대해서 기준이 없고 막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니까 그런 것들도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러 갈 때 로맨틱 코미디를 기대하면서 갔어요. 정말 그 사랑스러운 로맨틱 코미디를 기대하면서 갔는데, 이게 사랑스럽지만 로맨틱 코미디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이제 도파민이 터져가지고 이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아니잖아. 상대방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핑퐁이 안 되고 일방적인 감정이니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뭐지? 싶어요. 둘 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 감정이 서로 교감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영화잖아요. 사실은 영화적 허용이 있잖아. 그러면은 뭔가 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정의 그 요동침이 진짜 끝까지 갔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배두나가 결국에 꽂히는 사람은 김윤석이거든요. 김윤석이 자기를 고쳐주려는 박사잖아. 이 박사에게 그 감정이 꽂힌단 말이야. 그러면은 박사도 같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 감정의 선이 막 극대화까지 가면은 조금 더 재미있고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박사는 계속 그 감정을 피해. 근데 이 감정이 계속 그 박사한테 넘어가. 그러니까 보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감정의 핑퐁이 없으니까 영화가 되게 루즈해요. 보는 동안.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감정은 어쨌든 바이러스로 인한 감정이잖아요. 치유가 되면 그 감정이 없어져. 기억이 안 나. 우리가 사실은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에 걸렸던 게 기억 안 나진 않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이긴 한데, 이 바이러스의 감정이 유지가 되면은 그 이후에 뭔가 이 두 사람의 그 꽁냥꽁냥함이 쭉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치유가 되면은 이 감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도 사실은 영화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뭐야? 그러면은 진짜 단순 해프닝일 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뒤에가 기대감이 없어져. 아, 그러면 저 사람의 그 감정이 남아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까가 아니라 어차피 지나면 없어지는 감정이라서 이게 고조가 안 돼. 후반에 넘어가면. 그래서 영화 내내 김윤석이 배두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 바이러스 증상이에요. 연연하지 마요. 뒤에 되면 없어져요. 이걸 계속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강조하면은 어쨌든 현실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보는 사람들도 그걸 계속 강조하니까 뒤에 기대감이 없어져. 그러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 그 김윤석 씨가 말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묵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맨틱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내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되게 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김윤석 씨 영화 중에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변요한 씨와 같이 나온 거. 거기는 진짜 완전 그 로맨스거든요. 그게 시간 여행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결국엔 사랑 얘기라서 굉장히 그 로맨스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어색함이 느껴졌는데, 여기에서도 뭔가 그 로맨스적인 느낌을 보여줄 때의 김윤석 씨의 그 말투, 그가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바이러스 후기 여기까지였고요. 이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댓글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화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